어느 날 두 할머니가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남자들이 하는 짓은 전부 어리석기 짝이 없다며 이제껏 남편들이 한 행동 중에서 아주 바보 같은 짓만 골라 얘기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남편이 더 어리석다고 다투던 할머니는 결국 누가 자기 남편을 더 골탕 먹이는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할머니는 남편이 저녁에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영감, 몸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럴 리가요. 당신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자 할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영감, 어디 혀 좀 한번 내밀어 봐요. 남편이 혀를 길게 쭉 내밀자 꼼꼼히 살펴본 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 오늘은 그냥 누워있는 편이 좋겠어요. 당신이 혀를 보니 아픈 게 분명해요. 할머니는 화덕이의 선반에서 갖가지 약병들을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할아버지를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할아버지 병이 매우 깊다고 계속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약을 먹이고 묽은 미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정말 안 됐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코를 훌쩍이며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당신이 가버리고 나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라고. 또 코를 훌쩍이더니 단식했습니다. 흐흐, 당신 관은 이미 만들어 두었다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관을 할아버지 침대 바로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병세가 심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관에 뉘고 매장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관에 넣기 위해 아프다고 말을 시작한 바로 그날, 다른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이 되자 물레를 가져다 놓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레가락에 양털 한 오락이 붙어있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게요? 그야 실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미처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 봐요. 이 실은 내가 여태 지어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실이에요. 새끼를 한 번도 낳지 않은 깨끗한 양에서 털을 뽑아낸 것이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내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 눈에만 실이 보인다지 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 쪽으로 다가와 물레가락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실이 아주 굵군 그래. 그렇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될 일을 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항상 물레 앞에 앉아 실을 잡고 돌리며 때로 실이 가득 찬 듯이 물레가락에서 실뭉치를 빼내어 상자에 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통 때처럼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이번엔 배틀을 가지고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 닫는 것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부 배틀에 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배틀 앞에 앉더니 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배틀의 페달을 밟고 북을 이쪽 저쪽으로 옮기며 열심히 천을 짜는 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볼 때마다 할머니에게 참 근사한 천을 짜고 있다고 말을 했고 할머니는 곧 천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밤낮으로 천을 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완성된 천자락이 감긴 판을 들어 할아버지에게 천 펼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저기 식탁 위에 펼쳐 놓아요. 조심해요. 바닥에 질질 끌리잖아요. 그런 다음 할머니는 가위로 천을 재단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지금 뭘 만드는 거요? 당신에게 근사한 옷 한 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바늘을 가져온 할머니는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부지런히 바늘을 움직이며 바느질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영감, 여기 이 바지 좀 입어봐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고 있던 덧바지를 벗고 새 바지를 입는 척했습니다. 자, 여기 새 셔츠도 있어요. 할머니가 얘기하자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헌옷을 벗고 새 셔츠에 이쪽 저쪽 팔을 끼는 척했습니다. 영감, 단추도 채워야죠. 할아버지는 손을 목에서부터 아래로 만지작거리며 단추를 채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투가 잘 만든지 봅시다. 할머니는 마치 외투를 든 것처럼 두 손을 들어 할아버지 등 뒤에서 외투 소매에 발을 끼도록 했습니다. 어디 저쪽에 가서 서봐요. 잘 맞는지 좀 보게요. 잘 어울리네. 당신 근사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 할아버지는 신발과 모자와 긴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드디어 다른 할머니의 남편이 장례일이 정해지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묘지로 향했습니다. 무덤은 이미 다 파놓은 상태였고 목사님도 이미 당도에 있었으며 마차에 실린 관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할머니가 만들어준 가짜 옷을 근사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어린아이들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사람들 가까이 다가오자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고 곧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앞뒤로 젖히며 웃어 제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의 새로운 옷에 대해 뭔가 말을 꺼내려 하자 목사님 역시 무릎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자 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앉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은 관에서 일어난 할아버지도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꼽을 치고 우느라 관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묘지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모두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두 할머니는 서로 자기가 내기에서 이겼다고 우기며 다투기 시작했고 관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음을 그치고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할머니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할멈들, 나를 두고 내기하지 말라고. 저 영감이 나보다 한 수 위인걸. 현대 지성사에서 펴낸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200가지 이야기, 미국 남부의 두 할머니의 내기였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하고 어리석은 면이 있다네요. 정말 그런가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할아버지들처럼 어리석은 남자들이 있나 찾아보세요.